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흙길 위로 창백한 석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오래된 단풍나무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여관은 이끼 낀 기와지붕이 마치 시간의 무언의 증인처럼 얼룩져 있었다. 이곳은 춘심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커다란 눈동자의 슬픔이 묻어나는 젊은 과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이고, 또 탔네. 작은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춘심이 허둥지둥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재로 얼룩져 있었고 수처럼 새까맣게 탄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를 들고 있었다. 오늘만 해도 세 번째로 요리를 망친 것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여관 운영은 피할 수 없는 짐이 되었다. 하지만 한 번도 부엌일을 해본 적 없는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두 배로 어려웠다. 춘심 아가씨, 이 여관을 숯가마로 만들 작정이요. 대문에서 박중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을 허리에 얹고 서서 연민과 책망이 섞인 눈길로 춘심을 바라보았다. 박씨 아주머니. 춘심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배운다고? 이런 식으로 배우다간 돼지가 날아다닐 때까지도 못 배울 거요. 박씨는 고개를 저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다행히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옆 마을에 호라비가 있는데 아가씨와 중매를 하고 싶어 하오. 춘심은 깜짝 놀라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박씨 아주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언제까지 기다릴 작정이오? 이 여관 좀 보시오. 날이 갈수록 낡아가는데 남자 없이는. 박씨의 말은 급히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에 중단되었다. 낯선 손님이 여관을 향해 오고 있었다. 양반 선비의 고귀한 차림새와 우아한 자태였지만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여기가 매화장이요. 위험 있으면서도 교만한 목소리가 울렸다. 네. 춘심은 얼굴의 재를 황급히 닦으며 더듬거렸다. 하지만 저희 여관은 지금 하룻밤 묵을 방이 필요하오. 손님이 말을 끊었다. 나는 지누라 하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오. 춘심과 박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첫 손님이었다. 하지만 춘심같이 서툰 사람이 이 까다로운 도련님을 모실 수 있을까? 석양이 저물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운명, 외로운 마음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부엌에서 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작은 부엌에 기름 등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붓두막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진짜 손님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비를 피하러 들르는 행인이나 늘 들르던 친숙한 장사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손님을 위한 첫 요리였다. 춘심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시장에서 산 가장 좋은 쌀로 밥을 짓고 계절나무를 데치고 생선을 굽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쿵쾅거렸다. 이번엔 꼭 잘 돼야 해. 그녀는 중얼거리며 국의 간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소금 단지를 쏟고 말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시간이 늦었고 다시 새로 끓일 여유가 없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춘심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 밖에서 박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춘심 아가씨, 손님이 저녁 진지를 찾으시는데요. 춘심은 식은땀을 흘리며 음식들을 상에 차렸다. 뜸이 덜 든 밥, 간이 너무 센 국, 곳곳이 탄 자국이 있는 생선. 그녀의 서툰 솜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차림이었다. 하늘이시여, 제발
그녀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음식상을 들었다. 달빛이 스며드는 마당을 지나는 동안 춘심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이 저녁 식사가 그녀의 운명을 바꿀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알 수 없었다. 객실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안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진우가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춘심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춘심이 막 진우의 방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여관 대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매화장이요? 저희는 강릉 김씨 일행입니다. 춘심은 당황했다. 손에 든 진우의 저녁상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박 씨가 급히 다가왔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강릉 김씨라니. 저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세도 있는 양반 가문이야. 박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방이 없는데요. 춘심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서 손님들을 맞이해야지. 저녁상은 내가 진우 도련님께 전해드리리다. 춘심은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박 씨에게 맡기고 대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치스러운 차림의 일행이 서 있었다. 그들 중 앞에 선 중년 사내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이게 무슨 여관이란 말이오? 문 앞에 이렇게 오래 세워두다니. 죄송합니다. 춘심이 깊이 절했다. 하지만 현재 남은 방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하시오. 그때였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제 방을 내어드리지요. 모두가 돌아보니 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차림새는 수수했지만 눈빛과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한밤중 춘심은 부엌에서 새로운 손님들의 저녁상을 준비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강릉 김씨 일행은 쉴 새 없이 이것저것을 요구했고 그녀는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다. 이보시오. 중호. 하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마님이 국이 싱겁다고 하시오. 춘심은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세 번째로 고쳐 보내는 국이었다. 여기.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진우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는 부엌 한 구석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춘심은 놀랐지만 감사한 마음에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련님, 이렇게 귀한 분이 귀하다니요.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저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선비일 뿐이요. 오히려 주목께서 이리 고생하시는 게 안타깝소. 춘심은 그의 말투에서 진심을 느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의 진우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밖에서는 김씨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좁은 부엌에서 진우와 함께 일하는 이 순간이 춘심에게는 평화롭게 느껴졌다. 내일 과거길을 떠나시는 건가요? 춘심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글쎄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갑자기 조금 더 머물고 싶어진 것 같소. 새벽 물안개가 여관 마당을 감싸고 있을 때 박 씨는 급한 발걸음으로 춘심의 방문을 두드렸다. 춘심 아가씨, 큰일 났소. 박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방문을 열자 박 씨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방금 마을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제 오신 강릉 김 씨는 이 지역 관찰사의 사돈이랍니다. 그런데 더 큰일이라뇨? 춘심이 걱정스레 물었다. 그분들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젊은 과부를 찾아 김판서 둘째 아들의 후실로 삼으려 한다는 거요. 춘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보니 김씨 일행의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가씨, 어서 몸을 숨기시오. 내가 시간을 좀 벌어보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문 밖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관 주인 아가씨 계신가요?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여미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편 진우는 처마 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역시 그들이었군.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우는 품 안에서 옥새가 새겨진 서찰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어제 밤늦게 궁궐에서 온 비밀 서신이었다. 정교하노니 강릉 김씨 일족이 관직을 빙자하여 각처의 과부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은밀히 조사하라. 진우는 사실 암행어사였다. 그는 이미 몇 달째 김씨 일족의 비리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춘심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더구나 그녀에게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은. 도련님, 박씨가 급히 다가왔다. 큰일 났습니다. 김씨 댁 하인들이 춘심 아가씨를 데려가려 하고. 진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더는 두고 볼 수 없군. 그가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여관 안에서 춘심의 비명이 들렸다. 안 돼요. 놓으세요. 진우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달려갔다.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길 때가 아니었다. 그는 품 안에서 어사대를 꺼내들었다. 그때 마당 너머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관군들이 도착한 것이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여관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손 놓으시오. 진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여관 안을 울렸다. 김씨 일행의 하인들이 춘심의 팔을 잡고 있었다. 한 노파는 춘심의 머리칼을 거칠게 쓸어 올리며 그녀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누구냐? 김판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감히 양반가의 일에. 진우는 천천히 어사대를 들어 올렸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전하의 어사출도요. 밖에서 관군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김씨 일행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인들은 황급히 춘심을 놓았고 노파는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다. 이런 변방 여관의 어사께서 김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더욱 놀랍지 않소?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양반가에서 힘없는 과부들을 협박하여 후실로 삼으려 했다는 소문이 어사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으니. 춘심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 그녀의 서툰 요리를 먹고 함께 부엌에서 웃던 사람이 조선의 어사라니. 달빛이 스며드는 여관 마당. 관군들이 김씨 일행을 포박하여 끌고 간 후 정막이 내려앉았다. 평소엔 과부들의 재산을 노리고 이번엔 관찰사와 결탁하여 더 큰 비리를 저지르려 했던 모양이요. 진우가 춘심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춘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춘심씨. 진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멀리 마시오.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히 어사대감께 말을 놓을 수도 없는 미천한 여인이. 그런 말씀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느낀 마음은 어찌 진심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춘심이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부터 조사를 위해 이곳에 머무신 것이었는데.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아가씨, 박씨가 급히 달려왔다. 큰일 났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어사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퍼져서 춘심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여관은 소문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녀는 더욱 고립될 것이다.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감. 춘심이 깊이 절하며 말했다. 이미 김씨 일족의 비리를 밝히셨으니 이제 다음 임무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진우는 춘심의 굳게 닫힌 마음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달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이른 아침부터 여관 앞은 구경꾼들로 북적였다. 어사가 다녀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주변 마을까지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문의 중심에 있는 과부의 여관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저기 중호가 나온다. 누군가 소리쳤다. 춘심이 마당으로 나오자 수군거림이 일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길로,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사와 눈이 맞아 김판서 대구실 자리를 거절했다더라. 아니야. 어사가 미리 잠복해 있다가 김씨 일족을 함정에 빠뜨린 거라지. 과부 주제에 양반들 일에 끼어들어 화를 자초했다는 말도 있던데. 박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람들을 내쫓으려 했다. 이런 못된 것들. 누구 집 귀한 딸내미들 시집 안 보내려고 이러는 거요.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여관을 찾는 손님도 뜸해졌다. 누가 어사가 다녀간 여관에서 편히 쉴 수 있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노승이 여관을 찾아왔다. 시주 받으러 왔습니다. 노승의 목소리가 낮고 깊었다. 춘심이 쌀을 한 줌 들고 나오려는데 노승이 불쑥 말을 걸었다. 어찌 이리 한적한지요? 예전엔 이 길이 장사꾼들로 북적였는데. 아, 춘심은 말을 잇지 못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은 것. 때로는 거세게 불어와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지나가고 맙니다. 춘심은 고개를 들어 노승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은 듯했다. 다음 날 예기치 않은 손님이 여관을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그의 기품 있는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내력이 느껴졌다. 혹시 이곳이 어사 진우가 머물렀던 여관이요? 노인이 물었다. 춘심은 움찔했다. 노인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눈여겨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진우의 스승이요. 그 아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왔소. 진우 대감의 스승님이시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제자의 도리를 저버렸다오. 네. 춘심은 영문을 몰라 물었다. 임금께 사직상소를 올렸다는구나. 어사의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춘심의 눈이 커졌다. 노인은 천천히 품에서 편지를 꺼내 보였다. 스승님, 제자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따르고자 합니다. 어사의 부채가 제 마음을 억누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오나 이제는 한 사람의 진우로 살고 싶습니다. 스승님, 춘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대가 바로 그 여인이구려. 노인의 눈빛이 따뜻했다. 내 제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든. 그때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여관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춘심과 노스승은 마당으로 나와보았다. 한 젊은 관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에서 내렸다. 급한 정갈입니다. 노스승이 서찰을 받아 읽었다. 그의 눈빛이 심각해졌다. 전하께서 진우의 사직을 불허하셨다는군. 춘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관원이 말을 이었다. 어사 대감께서 밤사이 거를 빠져나가셨다고 합니다. 행방을 찾고 있는데. 허허. 노스승이 수염을 쓸었다. 그 아이답지 않게 무모한 짓을. 춘심은 복잡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노승이 나타났다. 아미타불. 노승은 미소 지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찾는 이를. 이 늙은 중은 이미 만났노라. 노스승의 눈이 빛났다. 언제? 어제 이 여관에서 시주를 받을 때 노승은 춘심을 바라보았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춘심은 부엌에서 홀로 불을 지피고 있었다.
과부의 여관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노라. 달이 뜨면 정든 부뚜막을 다시 찾으리. 노승이 전해준 진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춘심은 숨을 죽였다. 아직도 국물간을 못 맞추시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춘심은 눈물이 흘렀다. 달빛 아래 진우가 서 있었다. 이제는 진정한 모습으로 왔소. 진우가 말했다. 더 이상의 가면도 거짓도 없이. 하지만 전하께 다시 상소를 올렸소. 이번에는 내 진심을 모두 담아서. 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어사의 눈이 아닌 한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의 진실을, 그리고 이 여관에서 찾은 행복을. 춘심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앞으로도 서툴고 어설플 텐데.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더욱 좋소. 우리 함께 배워가면 되니까. 달빛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금강산 자락에 봄이 찾아왔다. 매화장의 오래된 담벼락을 따라 피어난 매화꽃이 하얗게 빛났다. 아이고,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박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여관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수군거림의 대상이었던 이곳은 이제 축하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노스승이 혼례를 주관했다. 그의 곁에는 임금이 하사한 교서가 놓여 있었다. 충직한 신하의 참된 마음을 가상히 여겨. 이에 그 혼인을 허락하노라. 앞으로는 관찰사 부부로서 백성을 살피고 정의를 세우라. 춘심은 연지곤지 곱게 찍은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더 이상 서툴고 어설픈 과부가 아닌 당당한 신부의 모습이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꽃잎이 휘날리는 마당에서 혼례가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여관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매화정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려. 이제는 관찰사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객주가 된다지. 듣자 하니 가난한 선비들의 공부방으로도 쓰인다는구만. 혼례를 마친 후 춘심과 진우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그들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다. 이제 솜씨가 늘었다고 하시지만 춘심이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서툰 모습도 능숙한 모습도 모두 소중하오. 그때 박씨가 들어왔다. 아이고, 새 관찰사 마님. 이제 부엌 일은 제가. 아니에요. 춘심이 고개를 저었다. 이곳은 우리의 시작이자 약속의 장소예요. 앞으로도 가끔, 아니, 자주 이곳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요. 달이 떴다. 매화정의 새 기와지붕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리쬐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서툴지만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간혹 국이 짜다며 혹은 생선이 탔다며 투정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여관이 아닌 사랑과 정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다. 저녁 무렵,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매화정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과부의 서툰 여관이 이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이야.